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이 법원 휴정기죠? 네, 그렇습니다. 좀 복장이 좀 가벼우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사건도 많지 않아서요. 김진우 변호사는 사건이 많지 않으시지만 네. 우리 프로그램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청취자분들 문자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유튜브로 새마을커피님께서 와 청취율 축하드려요라고 보내주셨고 마기원님께서도 하이킥 압도적 청취율 1위라면서요? 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대 라디오 청취율 1위 타이를 기록했습니다. 김어준 뉴스공장이 14.7%로 1위였는데요. 지금까지 역대. 이번에 뉴스아이킥이 타이 스코어를 기록을 해서 압도적 1위. 그러니까 두 자릿수도 저희 뉴스아이킥 하나뿐이고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뭐 9%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워낙 압도적으로 좋아해 주셔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왜 이거를 많이 들으셨을까? 저희들이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뉴스 아이킥을 함께 듣는 것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이 뉴스 아이킥을 통해서 함께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신자양식 변호사님 지금 굉장히 그 실존적 고민이 있으실 텐데 계속 이렇게 1위를 하면 커피 네. 쿠폰을 그때마다 써야 되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이건 실존적이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웠는데 네, 그래요? 그렇지 않고요. 네. 예,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4시 조금 넘어서 이 소식을 저희들도 들었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우리 제작진과 잘 상의를 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압도적 청취율 1위의 기쁨을 역대 청취율 1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 잘 준비해서 월요일 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이렇게 좀 기뻐만 하기에는 요즘 뉴스가 너무 무겁고 어두운 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장 일단 칼부림 사건, 온라인 커뮤니티의 예고 칼부림 뭐 그렇습니다. 이런 예고하는 글들도 막 올라오고 있어서요.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점검해 주시죠. 어제 저녁에 저희가 이제 속보를 전해드렸었는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의 AK플라자 백화점에서 저녁 6시쯤에 발생했었던 흉기 난동 사건 소식입니다. 피의자 최모 씨 차량을 타고 백화점 버스 정류장 인근에 있는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사람들을 쳤고 그 뒤에는 A플라자 2층에서부터 1층까지 오가면서 불특정의 시민들을 향해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최 씨의 범행으로 인해서 다친 사람만 14명이고요. 그중에 12명이 중상, 그리고 차량 충격으로 다친 1명은 위독한 상태고 1명이 뇌사 상태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빨리 좀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경찰이 조사를 좀 해봤더니 이 최 씨 같은 경우는 범죄 경력은 없었는데 대인기피증으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자퇴한 바가 있고요. 정신의학과 진료를 통해서 분열성 성격 장애 진단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체포됐을 때도 뭐 오래전부터 자기를 청부살인하려고 하는 조직이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증상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 흉기를 애초에 이제 서현역도 아니고 근처에 이제 야탑 쪽에 대형 마트에서 미리 구입을 했다든지 범행 전날에 범행 현장이었던 서현역을 미리 방문을 했다든지 이런 식의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계획 범죄 가능성도 경찰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 대덕구에서는 오늘 또 칼부림 사건이 있었는데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20대 남성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지금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위독한 상태라고 하고요. 경찰은 이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로 추정하고 있긴 하지만 정확한 관계까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잇따른 칼부림 사건이 있는 와중에 인터넷에서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이 발생한 직후에 서울 시내의 지하철역에서 유사 범행을 저지르겠다라는 예고글이
온라인상에 잇따라 올라왔는데 어제 오후 7시 2분쯤에 DC 인사이드 인터넷 플랫폼에서는 내일 아침 잠실역에서 뭐 20명을 해칠 것이다. 뭐 너희 따위가 나의 칼부림을 막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글이 올라왔고 그 밖에도 한티역, 해화역 등등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들이 신고가 됐습니다. 이들 게시물들은 일단 삭제가 된 상태이긴 한데 오늘 오전에 이제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어제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 범인은 경찰에서 사람을 죽여 관심을 끌고 싶었고 나를 괴롭히는 스토킹 조직,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그 외관상의 그 모습 등을 종합해 보면 저는 차량 돌진형 준 테러 사건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요. 예. 행위 방법이 이중적 공격 행위를 했죠. 즉 예. 차량이 마치 흉기처럼 무기가 돼서 네. 그 무고한 그 사람들을 그 다치게 했고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다수의 살상까지도 차량을 이용해서 지도했을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네. 유럽에서 발생하는 차량 돌진형 테러의 모습처럼 말이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흉기를 그 무차별적으로 휘둘러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범인이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거나 네, 또는 네. 뭐 종교적 가치를 얘기를 하거나 또는 정부의 대책, 정책에 대해서 일정한 언급을 했으면 이것이 바로 자생 테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용의자는 어쨌든 현재까지 그 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네. 기본 동기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준 테러 사건이다. 차량 돌진형.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보입니다. 네. 신림역에서 서울 신림역에서 묻지마 흉기 범죄가 발생한 지 얼마 안 지나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흔히 또 이게 묻지마 칼부림 사건 그리고 또 이제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도 그걸 예고하는 칼부림 사건을 예고하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흔히 묻지마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뭐 요렇게 볼 수도 있는 사건인가요? 그 언론에서는 이제 묻지 마라고 표현하지만 네. 사실상 그 나름대로 이 당사자는 일정한 동기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제3자가 잘 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무차별 그런 범죄 유형인 거죠. 무차별 다만 범죄. 그 신림역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신림형은 무엇인가 그 현실 불만, 네. 목적하는 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응의 방식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으로서 범죄를 했다고 하는 하나의 그 현실 불만형 무차별 범죄를 한다면 이번 그 서현역 사건의 범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에서는 네. 지금 그 모두에 나온 바와 같이 일정한 불특정 다수가 나를 스토킹하기 때문에 감시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응징이었다. 그럼 이것은 어떤 망상적 사고가 있는 네네.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묻지마 범죄의 그런 유형에 속하는 것이고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해외에서 종종 발생하는 그 총기 난사 사건과 네네. 사실은 상당히 흡사한 모습인 거죠. 다만 네. 우리는 총기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흉기를 이제 사용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무엇인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살상을 꾀하고 소위 그 다중 살해의 그런 모습으로 이해가 적적하다. 다만 묻지 마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정책적 발굴에 네. 관심을 아예 고찰을 하려고 하지 않는 또 이런 뉘앙스도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아. 결국 요약하면 다중 살인의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묻지마라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막을까 이런 범죄를 막을까에 대한 질문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걱정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희군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테러 행위로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할 거다. 근데 이건 테러로 보기는 어렵다. 특정한 목표, 정치적, 종교적 목표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처벌 강화, 엄벌주의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의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이게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앵커께서 뭐 두 가지 사항을 동시에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좀 분리해서 뭐 잠깐 설명을 해보면 그 첫 번째는 그 경찰이 독점을 해서 과연 치안 유지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전통적인 사고입니다. 네. 즉 이번에 경찰청장이 일정한 뭐 물리력에 대한 강화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 네. 경찰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네. 바꿔 얘기하면 정신적인 문제에서부터 복지에 관한 거 또는 그 사회적 목표를 이룰 수 없는 현재의 수단 간의 간극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빈발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뭐 공격 뭐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하나의 모습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 경찰 혼자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과거에는 치안을 독점했지만 지금의 선진국에서는 치안의 공유 소위 말해서 협력 치안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국가의 역할 중에서 네. 중요한 두 번째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안보에 관한 것과 치안에 관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안보 환경이 변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신냉전 체제라고 얘기하고 네. 이와 연동돼서 이른바 그 한미일 동맹의 뭐 새로운 방향도 나가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치안 환경도 변했다. 네. 그런데 그것에 걸맞는 치안 정책은 변하지 않고 과거의 구식으로 머물러 있다. 그래서 경찰 혼자의 접근이 아니고 네. 여러 기관이 함께 어떻게 본다면 이건 국정 운영자가 더 그립을 잡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고 끌어나가야 될 문제지 경찰청장에게 맡겨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그 두 번째 아까 그 말씀하신 엄벌주의. 엄벌주의인데 이 가석방 없는 종신제 이것을 이게 중요한 정책 대안으로 이렇게 내놓는 것이 네. 무엇인가 그 논리적 얼개가 잘 안 맞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가석방 없는 종신제는 이거 나름대로 일정한 논의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실상 그 사형 폐지국이 되었기 때문에 네. 사형제 대안으로서 과연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교정 비용의 충당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네. 이와 같은 방향으로 논의가 돼야 될 문제지. 네. 지금 사회적 근본 구조의 문제와 변화된 치안 환경에 대한 대안이 이게 그 가석방 없는 종신제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사회에 내보내지 않겠다. 이것이 과연 대안이 될 것인가? 이것은 기본 전제는 일정한 범죄 억지력이 분명 작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인데 이거는 하나의 그 희망적 사고가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네. 이와 같은 그 범죄자들은 사실상 이와 같은 뭐 처벌을 두려워하는 강화하는 사람들이 것을 아닙니다. 예. 생각을 안 하죠. 예. 이런 처벌 강화한다고 해서 흉기를 공격하다가 갑자기 멈춥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런 논리적인 전개하고는 잘 좀 궤가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합니다. 네네.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런데 대통령은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초강경 대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엄벌주의 얘기를 하는데요. 김 변호사님, 이런 사람들이 사형을 집행한다 한들 그게 무서워서 이런 범죄를 중단하는 유형의 범죄가 아니지 않나요? 저 아무래도 이건 좀 더 뭐 정신분석학적인 문제들이나 아니면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인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일반적인 사건이랑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엄벌주의를 통해서 국민을 약간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부분에서 효과가 되게 제한적이고 해체된 사회와 해체된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 국가가 경찰력을 넘어선 무언가를 해야 되는 대안 제시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원인 진단이 지금 어긋나 있는 게 아닌가, 또는 원인 진단을 하지 않은 채로 전통적으로 해왔던 식의 경찰 힘세게 하고, 이 검문 검색 강화하고, 검문 검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건 또 인권 침해랑 막바로 연결돼 있거든요. 이거 헌재에서 함부로 검문 검색하면 다 또 이거 위헌이라고 또 나와요. 이미 나왔었거든요. 말하자면 치안도 변화된 상황에서의 치안 가버넌스, 사회 전체가 이런 발상을 하셔야 되는데 시대가 그런 시대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아직도 70년대 80년대식 접근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더 세게 이런 접근법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입니다. 자, 여기 또 답답한 일 벌어지고 있어요. 새만금 잼버리 생존 게임 됐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장성철 소장이 우리 이제 뉴스 신세계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잼버리 현장에서의 혼란 결국에는 전 정권 탓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예언을 하고 갔는데 오늘 곧바로 나왔습니다.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경향신문 기자하고 통화하는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준비 기간 동안에는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책임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행사를 잘 끝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했는데 동시에 또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실무 준비는 지자체, 즉 전라북도가 중심이 돼서 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그러니까 전 정부 내지는 전라북도 지자체가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킨 걸로 들릴 수도 있는 대목이라서 반면에 김관영 전북지사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이제 시선 집중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회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는 정부 장관 3명이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다. 전라북도는 지원하는 입장이었다라고 하면서 또 이 공을 정부로 넘기는 이런 모습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또 이게 그 예산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예견된 참사 아니었냐 결국은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우리 헬마가 또 발굴을 해가지고 어제 이제 말씀을 회의록을 발굴을 드렸었는데 했어요. 오늘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투입이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주재로 60억.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고요. 여기서 예비비 69억 원을 지출하기로 심의를 했고 그리고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에 윤 대통령이 곧바로 지출안을 제가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난 5월에 이미 이제 국회나 잼버리 조직위 쪽에서 94억 원 정도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폭염이라든지 폭우가 왔을 때 대응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측에서는 이제 20억 원 정도로 이제 지원이 줄어들었고 이게 지난 6월 초에도 조직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에 다시 한번 거의 동일한 내용의 요청이 그렇습니다.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69억 원이 지출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5월에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잘 정리가 됐더라면 안 작년 해도 5월에? 되는 예. 여러 혼란을 지금 겪고 있지 않는가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고요. 비슷한 일은 이제 지난달 29일, 7월 29일에도 있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영 전북지사 이런 분들이 최종 현장 점검을 가서 했는데 그때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좀 자화자찬으로 들리는 네. 이 현장 모습들이 좀 잡혔는데 어제 뉴스 영상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그 장면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온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물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수 냉동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일반 물만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 물이 아직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이라 그래. 아니, 서서히 좀 시원한 물 나오네. 안에는 이 에어컨이 원래는 이제 아이들이 너무 시원해서 안 나갑니다. 에어컨 나오게 한 데는 아직 없어? 네, 최창행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그리고 이상민 지사 온순회 하셨던 분은 이상민 지사 그다음에 장관이요. 이상민 장관. 이상민 장관 네. 그리고 서서히 시원한 물이 나오네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 네. 그리고 이제 최창행 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수행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네, 그런 점도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중앙 언론에서는 별로 주목을 안 하고 있었지만 작년에 이제 프리잼버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이제 취소가 됐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원래 진행하는 미니 잼버리가 있었는데 그게 네. 사실은 이제 배수 때문에 안 된 거다라는 문제가 지난 국감 때도 제기가 됐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막 문재인 정부 탓이다가 아니라 지난 1년 동안도 그 몇 달 전부터 계속 그 예를 들어 뭐 전주 MBC라든가 이런 지역 언론에서 지금도 유튜브에 보시면 잼버리가 걱정된다라는 그 시그널이 누차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전혀 알겠습니다. 개선이 안 된 거죠. 뉴스 신세계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임경빈, 김진우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정부 지원책 69억 원 일단 돈을 추가로 투입을 한다는 건데 일찌감치 투입을 했으면 이 정도 돈을 요구했던 대로 조직위원회나 또는 그렇습니다. 이전에 야당 의원들이 지적했던 대로 일찍 투입했으면 이런 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 일단 오늘부터 긴급 지원을 시작을 했고요. 뭐 그늘막이라든지 덩굴 터널 이런 이제 폭염 대책을 추가 설치해 가지고 가동하기로 했고, 뭐 쿨링 마스크라든지 모자, 자외선 차단제 이런 물품들도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샤워장 관리 인력을 지금의 70명에서 542명으로 이제 크게 늘리겠다.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도 더 많이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금 믿업지 못하다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무부처 장관이기도 하고 공동조직위원장이기도 한, 그리고 어제 이제 한덕수 총리의 지시로 현장 지휘를 맡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에 노컷뉴스에서 확인해봤더니 현장의 집무실을 다른 데도 아니고 이 행사장에서 유일하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글로벌 리더센터 안에 마련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가자들 중에서는 현장에 있어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빨리 나오지, 에어컨 나오는 데 있으면은 알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그러자 이제 여가부 쪽에서는 글로벌 리더센터에 별도 집무실을 마련한 게 아니고 회의할 때 가끔 들르는 정도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에어컨은 화장실에도 있긴 있는 거 아니에요? 잘 안 돌아가는 에어컨이 있어서 그렇지. 화장실에 에어컨 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그 영상에 일부가 영상에는 있기는 예.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어쨌든 당장에 일단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부 단체들에선 대회 기간을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료도 많고, 다음 주까지 이게 행사가 계속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해외에서도 굉장히 지금 눈여겨보고 있잖아요. 지금 특히 영국 같은 경우 4,500명이라는 최대 규모를 파견해서 대사관 측에서도 굉장히 정부에게 영사를 의견을 현장으로 전달했다고. 파견했다는 거예요. 네, 영사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영국 대표적인 매체인 가디언 같은 경우 유튜브 채널에 가면 이게 뉴스가 떠 있는데, 한국 분들이 가가지고 영어로 또는 한글로 죄송합니다라고 지금 댓글 향연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끄러움은 왜 우리 몫이고 책임져야 될 정부는 왜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오늘 잼버리라고 하는, 바로 들어오기 직전에 잼버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뉴스 검색을 했어요. 뉴스 검색을 하는데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뉴스가. 뭐냐면 잼버리 망신의 외교부 직원 현장 급파 실시간 대응 TF 구성. 영국 가디언지는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그다음에 잼버리 폭우 추가 예산 요청 무시하다 100억 원 뭐 낭비 뭐 등등등. 그런데 또 하나는 르뽀해서 대통령이 지시한 냉방버스를 타니까 시원해요. 개선 조짐 보이는 잼버리. 이런 기사도 있어요. 개선되고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거는, 이 기사는 왜 쓴 기사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냉방버스, 대통령 지시한 냉방버스 타니 시원해요. 개선 조짐 보이는 잼버리. 개선 조짐이 보이는 겁니까? 미국 청소년들은 평택 미군 기지로 이동했다는 뉴스도 또 나와요. 그게 뭐 전원인지 갔다가 일본인지. 일로 거쳐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좀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남은 기간 좀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참 그 1,000억이 넘게 들어간 이 사업에 경제 유발 효과는 맨날 뭐 몇 조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국가 위신과 품격을 떨어뜨리는 데서 마이너스 추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굉장히 안타깝고, 어쨌든 더 이상 좀 고통에 신음하는 청소년들이 좀 적을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사력을 다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엊그제 해병대 최수근 상병 관련해가지고 이상하다. 이게 왜 그 군 검사가 이 사건을 경북 도경 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왜 회수해 갔는지 법률가인 저로서는 이게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방송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사연이 오늘 뉴스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해병대 그 상병 사고를 조사했었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을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 자체 조사한 결과를 원래 이제 경찰 쪽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왜냐면 지난해 7월부터 군사법원법이 바뀌면서 범죄에 의한 군인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민간 경찰이 수사를 맡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사한 내용을 경찰 쪽에 인계를 했었는데, 이 자체 조사 결과를 넘기는 거를 좀 보류해라라고 이종섭 장관 그리고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미리 이제 지시를 했었는데 이걸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병대 수사단이 이 원래의 이 명령 취지를 어기고 마음대로 조사 내용을 이제 전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보직 해임 뒤에 국방부 검찰단 같은 경우는 이 이제 그 수사단장을 직권 항명의 수괴라고 보고 현재 입건에 이제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들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군사법원법이 개정은 이제 재작년에 되고 시행이 작년부터 했는데 성폭력 사건, 그 다음에 군인이 사망한 사건, 그리고 군인이 이제 민간인 신분일 때 저지른 범죄 이 세 종의 유형에 대해서는 군 검찰의 이제 그 관할 범위, 군법원의 관할 범위에서 빼도록 돼 있습니다. 네. 다만 예외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결정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군사기밀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장관의 결정으로 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또 그 사망과 관련된 부분을 좀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을 시행령인가에 둬가지고 예전에도 최근 몇 년간 있었던 20몇 명의 군에서의 사망 사고 중에 민간으로 이첩된 사건이 없었다는 게 사실 얼마 전에 그 김의겸 의원이 한번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여전히 군대가 굉장히 모든 문제를 좀 은폐하는 방식으로 민간에게 그리고 시민사회 뭐 국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혐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법에 어느 정도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학명권으로 심지어 해가지고 뭐 보직해임하고 그러니까요. 이건까지 할 일인가? 이거는 또 분명히 장관의 조치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언론에 인터뷰하신 걸 보면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와는 무관하기를 소망한다. 애둘러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해병대를 믿는다.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규명과 무관한 일이기를 기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군이 더 이상 팔이 안으로 굽는 조치를 하지 않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진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